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부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히로입니다. 예, 저는 뉴욕에서 또 히로님은 오사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두 남자의 깨달음은 두 남자가 영성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나누는 소통 방송입니다. 저희 이번에 에피소드 57번째이죠? 네, 맞습니다. 57번째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톨레 책으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뭐 붓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한데 어쨌건 그 톨레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있기 때문에 그 현존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역시 네.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은 이제 프리뷰 시간이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읽는 그 분량에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한 어느 정도까지 읽으셨나요? 저는 한 중간 정도까지 이제 읽은 것 같습니다. 4장인가요? 네, 4장까지 읽고 왔습니다. 음, 반이에요, 좋습니다. 저도. 네. 지금까지는 좀 어떠십니까? 이 책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좋아요. 저는 이런 좋은 책을 만나면 계속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하고, 예, 거기다가 네, 별표까지 마음에 드는데 별표랑, 그리고 이제 물론 밑줄도 많이 치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또 책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좀 생각이 없어지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 네, 되게 저한테는 또 인생 책입니다. 네. 예.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는 항상 책이 그래도 지난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도 좋은 책이었고, 또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책으로 항상 그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번 또 한 주간 제가 읽으면서 메모를 또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애고의 마음은 침몰하는 배와도 같아서 거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배와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집단적인 애고는 이 지구상에 일찍이 없었던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실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 제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애고의 마음은 침몰하는 배와도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침몰하는 배 하면은 어렸을 때 이제 자주 봤던 영화 중에서 타이타닉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이제 침몰하는 배에 있다라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리고 정말로 이제 생사가 갈리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무서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애고의 마음은 침몰하는 배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거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결국엔 배와 함께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집단적인 애고는 이 지구상에 일찍이 없었던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실체입니다. 라고 되어 네,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또 소비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의 광기를 이제 뭐 그렇게 풀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너무 빠지면은 침몰하는 배와도 같아서 결국에는 어 우리 요즘 많이 좀 쓰는 표현으로 나락간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제 좀 네, 침몰하게 되는 거죠 그 개인으로 그래서 네,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애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되게 이 문장도 되게 이미지화가 돼서 되게 잘 와닿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애고를 계속 내보내지 않으면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만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애고를 들어온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계속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 노력을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지금 같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런 마음 챙김을 계속 네, 접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조회수를 보니까 저희 방송이 뭐 조회수가 30일 때도 있고 50일 때도 유튜브 기준입니다. 50일 때도 있고 뭐 100이 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 분 한 분의 조회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쉽게 소비되는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책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뭐 마약과도 같은 컨텐츠들 쉽게 소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령 빨리 부자 되는 방법, 라이프 해킹과 같은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극적인 선정적인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스리는 컨텐츠는 소비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뭐 100명이 봐주시건 그 굉장히 소중한 숫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순간을 빌려서 감사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요. 네, 저희가 이 좀 짧은 그런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 처음부터 또 끝까지 또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감사를 네, 지금 이 순간을 빌려서 드리고요. 네, 그런 컨텐츠가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 컨텐츠가 또 많이 접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보고 있는 나를 살짝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저를 보고 있는 것도 네,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을까라는 것도 한 번씩 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이어서 네, 제가 예. 64페이지에 있는 고통의 마주보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합니다. 고통을 당당히 마주보지 않는다면, 고통을 향해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고통이라는 거를 저희가 덮어두고 혹은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이 고통은 나중에 좀 더 배가 돼서 저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흘려보낼게. 그냥 그거를 놓아버릴게 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무시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흘려보냄이 아니라 그 고통을 먹이를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나중에 지금 사라졌지만 나중에 더 크게 나한테 찾아오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고통을 향해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통을 당당히 마주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또 뿌리를 찾게 되면은 그건 또 쉽사리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허약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가 현존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환영에 불과합니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고통은 네, 환영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환영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없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너무나 의식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것보다는 이게 고통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고통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애써 그거를 너무나 힘든데 나는 힘들지 않아. 이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히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항하면은 고통에 먹이를 주는 거고, 그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네, 또 잉여 포텐셜, 잉여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탈진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고통이 또 어디서 왔는지를 또 잘 보면요. 그 고통은 또 내가 만든, 방금 얘기했던 환영이라는 게 거의, 네, 맞고요. 그리고 그 환영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내가 이 고통과, 그러니까 없는 거랑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뭔가를 기다리곤 합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당신은 여태까지 무언가를 기다리느라고 삶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당신은 우체국에서 혼잡한 거리에서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다음 휴가를 기다리고 더 나은 직장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다 자랄 때를 기다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기다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기다리고 깨닫는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다림이든 큰 기다림이든 모두가 다 낭비일 뿐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와닿았고요. 또 이어서 그럼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네, 적혀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재를 원하지 않고 미래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갖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129페이지 중간부터 129페이지 끝까지 네,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나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 삶에서 돌이켜 봤을 때, 음, 한 5년 전, 훨씬 이전에 이제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가령 뭐, 연봉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무엇이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뭐,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민 생활에서 뭐, 신분이라는 게 있는데, 신분이 나오면, 이 회사에서 뭐 열심히 일해서 신분이 나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예, 약간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크리에이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뭐 책을 쓰면 뭔가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작가가 된다라면은 뭔가가 달라지겠지.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가 뭐 일단은 내가 몇백 명, 몇천 명에 불과한데 10,000명 이상이 되면 뭔가가 달라지겠지. 혹은 유명한 채널에 인터뷰로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당하게 되면 그래서 출연하게 되면 무언가가 많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계속 하면 뭐뭐가 되겠지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결국에는 기다리는 생각이다라고 이 에카르트 톨레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네, 이제 기다림이란 마음의 상태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재를 원하지 않고 미래를 원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을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현존과는 반대의 의미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네, 어떻게 될까?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뭐 연봉도 올라봤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면은 해결이 된 이후에 뭔가 크게 달라졌을까라고 한다면은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고 항상 현재의 나만 남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채널에 맞아요. 나가서 인터뷰를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내가 10억을 모으면, 100억을 모으면, 혹은 집을 사면, 아니면 내 커리어에서 저렇게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면 많이 달라지겠지.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예, 네, 지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을 즐겨야지. 그렇게 미래에 두면 안 된다라는 톨레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루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사실 좀 후회가 남아요. 그렇게 네. 살게 되면은 그 과정을 즐기지 못했던 거,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동굴에 가서 쑥과 마늘과 그걸 먹으면서 사람 되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따냈을 때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과정을 내가 충분히 즐기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거가 되게 크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한 편 보는데, 그 영화를 한 편 볼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인트로랑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엔딩이 나와버리면은 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엔딩이 그게 해피 엔딩이든지 뭐 배드 엔딩인지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영화라는 게 러닝타임 동안 그 사람이 과정, 뭐 성장 과정 아니면 그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고 거기에 이제 동화가 돼서 그 나중에 그 엔딩이 이렇게 카타르시즘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현존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요. 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근데 그 목표 달성이 만약에 내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내게 아니었으면 그 과정과 그런 것들 되게 허무하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그 과정을 즐기지도 못할 뿐더러. 네. 그래서 예, 어떤 분은 맞습니다. 네, 어떤 작가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세요. 좋아하는 걸 하셨나요? 지금 만약에 무언가를 얻으셨다고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즐거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한 그런, 네, 현존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간단한 문장이면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네, 현존인데요. 예. 다시 한번 현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네, 마음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이름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비로소 현존하게 됩니다. 네, 되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저희가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마음이나 감정. 네,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좀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동일시하는 것. 네,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에 생각이 나오거나 그 생각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할 때, 네, 그때가 현존하지 못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면은, 거기서 이제 비로소 현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거는 되게 훌륭한 도구잖아요. 마음이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되게 많은 이 인류의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만약에 저희 그 의식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이 지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제 완전히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이 한 인간에 불과하고 아무튼 그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나와서 내가 그것과 동일한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무의식에서 비롯된 이름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것이 현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모든 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그 안에서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각이 뭐 스마트폰이 돼서 나가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것, 예, 그리고 뭐 고통, 저희가 얘기한 오늘 고통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 사회적인 좀 현상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네. 110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10페이지에 이제 문제는 내일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육체적인 몸의 소멸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실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상실은 존재의 상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상실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실이란 뭔가 존재의 상실. 결국에는 미래 혹은 과거에 우리가 묶여있다라는 거는 지금이 상실된 거고 그렇다라면 우리의 존재의 상실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컨텐츠들은 어떤가 책들, 뭐 영상들, 글 어떤가라고 생각했을 때 주로 우리를 미래에 많이 보내는 그런 소비되는 컨텐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과거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라이프 해킹과 관련된 뭐 컨텐츠들, 뭐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 SNS에서 뭐 빠르게 팔로워를 모으는 방법, 그리고 뭐 빠르게 성장하는 법, 이런 어떤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컨텐츠가 딱 타겟팅이 돼서 마치 목적지가 딱 타겟팅된, 타겟이 확실하게 딱 된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접했을 때 지금이 상실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 상실되는 거는 결국 존재의 상실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존재가 네. 상실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내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SNS 팔로우 키우기로 얘기한다면 진정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까 히로님도 얘기한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내게 아니었을 때 바로 이런 케이스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모든 거를 미래로 보내버리거나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예,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이지 않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실된 사회가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마음챙김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에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은 사회적 동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알아차림, 뭐 내보내기, 뭐 흘려보냄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특히 알아차림이 거기서 되게 큰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보고 있을 때 완전히 현혹되잖아요. 뭐 한 달에 갑자기 1,000만 원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현혹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거를 나를 좀 지켜보고 있다면은 내가 그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혹은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 존재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 좀 더 생각한다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한 발 좀 편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더라도 편하게 보게.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페이지를 거쳐서 나오는데 하나는 65쪽에 있는 실천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109쪽에는 체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는 수행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 체득, 수행인데요. 제가 지금 단어만 얘기했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무리 알았다고 한들 이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네, 이거를 저희가 이 책을 읽고서 그리고 혹은 이 팟캐스트를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나서 마음에 와닿았다면은 그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이 삶에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삶에 적용해 보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내게 되기 때문에 마스터키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스터키는 아무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아무 상황에서나 내가 이 체득한 이거를 이제 뭐 응용으로써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또 수행이 필요하다. 110쪽에. 근데 이 수행이라는 게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처럼 마음 챙김, 그냥 가까이 두시는 거를 수행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실행하는 거, 네, 그걸 수행한다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그저 하는 거죠. 예, 그저 하는 거.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가 12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뜨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에카르트 톨레가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서 즐겨라.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미루게 되는 대상, 혹은 무슨 말을 꺼내야 되는데 계속 미루게 되는 상황,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다음 주에 결단하자,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육체적으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지만 오늘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네, 맞습니다. 네. 네, 왜 미루는 걸까요? 네, 저희가 왜 미루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일단은 귀찮음이 그거겠죠? 네. 귀찮은데, 그 귀찮은 거가, 또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찮음이 들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함으로써 생각에 또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에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일화가 되는 거니까요. 이 책에서 네. 나온 것처럼.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루게 되는 거라는 거는 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을 때, 혹은 두 번째는 전혀 모를 때.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면은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뻔히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졸린데 일어나는 거 너무나 뻔히 알고 있잖아요. 너무 졸리잖아요. 그리고 그 피곤하잖아요. 뻔히 아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 나가서 달리기 한다면 달리면 힘들잖아요. 너무 뻔히 아는 거죠. 그거를 마주하기가 싫은 거죠. 예,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전혀 모르는 상황. 그래서 뭐 친구가 파티에 초대했는데 그 파티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한 뭐 10명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야 될까? 그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혹은 뭐 학벌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뭐 수입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까? 아니면 조금 밸류를 낮게 보진 않을까? 시선이 두렵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현존하면은 결국에 두려움이나 이런 걸 벗어 던지고 미루지 않지 않을까. 에카르 톨레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에요. 95번 쪽에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의 질이 미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네. 미래 또한 지금으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에 접근하여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다시 한번 키만 얘기 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의 질이 미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네. 그 매 순간 있잖아요. 매 순간의 의식의 질이 계속 다가오는 현재잖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가오는 현재인데, 네. 그 다가오는 현재의 지금 이 순간에 내 의식의 질이 계속 그거를 탄생을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내가 이렇게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거나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지금의 의식이 중요하니까요. 미래에 좋을 거를 내가 지금 힘들어서 희생을 시켜서 미래에 좋을 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도 내 의식은 어떠한가를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존하라. 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존해라. 네, 매 순간에 그냥 공기를 내쉬는 것도 그럴 때도 현존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 57번째 에피소드고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카르트 톨레의 책이죠.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드셨다면은 저희 소통방, 오픈 채팅방에 두 남자의 깨달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오픈 채팅방에서 소통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이 팟캐스트를 유튜브로 접하시던 아니면 뭐 팟빵이나 다른 채널에서 접하시던 댓글로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7월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전반기에 어떤 것들을 하셨든지 간에 뭐 그 결과가 실망스러우셨던 아니면 성취를 통해서 자랑스러우셨던 그것들을 이제는 잊고 지금 7월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현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는 한 주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뉴욕에서 보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